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명인의 여러 비화들을 알아보는 진짜 비화를 담당한 강나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과 관련한 비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일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1917년 11월 14일입니다. 경북 구미시 금오산 기슭의 빈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남 2녀 중 막내였습니다. 어머니인 백남의 여사는 당시 45세였죠. 엄청난 노산이 아닙니까? 이미 며느리도 둘씩이나 있었고 큰딸도 출가하여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내인 박정희를 출산할 경우 손주하고 같은 나이가 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어떤 때였습니까? 40세만 넘어도 거의 할아버지 행세를 할 때였거든요. 60세만 되어도 10간과 12지 조합의 60갑자가 한 번 다 돌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즘에야 환갑잔치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만 그 시절엔 60세만 넘어도 장수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명이 2019년에 비로소 남자 80.3세, 여자 86.3세로 모두 80세를 넘겼지만 당시엔 40대를 넘기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1950년대까지도 48세를 넘지 못했는데 하물며 1917년도야 더욱 심했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모친인 백남의 여사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45세에 출산을 하면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천수 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큰딸 귀희씨가 1902년 생이었는데 당시 좋은 풍습이었던 건 아시죠? 그에 따라 이미 출가하여 임신을 해 손주를 낳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출산할 막내는 낳자마자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 백남의 여사는 여간 고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출산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동네에 나다니기가 민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낙태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낙태 방법을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을까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자,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간장 마시기입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간장을 많이 먹이면 애를 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낙태에 쓰이는 고장액 주의법과 비슷한 방법이지요. 백남의 여사는 간장을 한 사발씩 들이마셨습니다. 과연 낙태에 성공했을까요? 성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간장은 위와 장에 들어가 소화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궁 속에서 보호되는 태아에 영향을 주어 낙태가 될까요? 괜히 간장만 잔뜩 들이켜 속이 아파서 알아눕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밀기울 끓여 마시기입니다. 밀기울이란 게 뭔지 아세요? 밀을 빻은 후 채로 치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던 거지요. 당시 민간요법에는 밀기울을 끓여서 마시면 낙태가 된다는 속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남의 여사는 밀기울을 잔뜩 끓여서 마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까무러쳤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실패한 거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백남의 여사가 생각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탁월한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섬돌에서 뛰어내리기입니다. 섬돌이란 무엇일까요? 집체의 앞뒤에 오르내리기 위해 만든 돌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한 여성이 여기서 펄쩍 뛰어내리면 태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내려봐도 아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치기입니다. 옛날에는 사시사철 장작을 떼어 불을 지핀 후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의 높이는 상당했습니다. 백남의 여사는 그 위에서 펄쩍 뛰면서 머리 쪽을 밑으로 하여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고개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지만 아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모진 생명이었습니다. 다섯째 방법은 수양보들 강아지 뿌리 다려 마시기입니다. 백남의 여사는 잇따른 시도에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수양보들 강아지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푹 다려서 잔뜩 마셨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고
회복하는 데에만 무려 대여섯 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져보니 아기가 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기를 지우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배를 만져보니 아기가 뱃속에서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백남의 여사는 이제 포기했을까요? 아예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방법은 디딜방아의 머리를 배에다 대고 뒤로 자빠지기입니다. 디딜방아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디딜방아란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찢거나 빻는 방아입니다. 꼴에서는 자급자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는 이 디딜방아로 곡식을 찢거나 빻아서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백남의 여사는 이 디딜방아의 머리를 배에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아기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 방아에 깔려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나라 나이로 당시 5살이었던 둘째 딸 제이 씨에게 들켰습니다. 제이 씨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 엄마 죽는다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남의 여사는 뒤로 자빠지면서 허리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혹시나 하고 배를 만져보니 아기는 여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박제희 여사는 모진 아기의 삶에 낙태를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출산 직후에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낳자마자 이불에 돌돌 싸서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막상 아기를 낳자 당연히 모성애가 발동하여 옛날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젖꼭지가 말라붙어서 모유를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밥물에 곶감을 넣어 끓였습니다. 그렇게 멀건 죽으로 만들어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만일 박제희 여사의 낙태 시도가 단 하나라도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지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영웅의 탄생 과정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웅이 나라를 살려놓아도 지키지 못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박정희라는 구국의 영웅 덕택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후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느끼는 오늘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